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빰빰빰빰빰빰 쪼쪼 아니 이제 봄이 왔으니까 좀 바꿀까요? 봄봄봄봄 봄이 아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린 봄하면 무조건 봄봄봄봄 뭐 저런 건데. 제일 막내가 왜 요즘에는 봄바람 휘날리며 이래 불러야 된다면서요. 그죠. 네. 봄도 뭐 한창 지났죠.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양해 말씀 한번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방송을 쉬었어요. 네. 그렇죠. 많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저희 중에 뭐 누가 아프거나 네. 뭐 좀 신변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아쉬운 거는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이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무슨 폭탄을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다 터뜨렸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지금은 또 컨디션 최악이야. 미리 깔고 들어오십니다. 동엽 씨가 언제 컨디션이 최고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 방송이라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방송이라도 뭐 하나 잡히면 저도 한 4년 같이 했는데 네. 한두 번 봤어요. 한두 번. 포텐이 잘 안 터져. 그니까. 네. 다른 날짜에 좀 주로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 빼는 거. 아무튼 뭐 저희 이제 네. 목요일 또 이렇게 2주 만에 돌아와서 많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좀 뭐 하고 지내셨는지. 네. 아 저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병간호를 좀 했는데 네. 제가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되게 많이 헬스케졌어요. 네,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사랑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네. 굉장히 알찼네요. 저도 그런 좀 비슷한 한 주. 사실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네. 그 식구가 넷이 되고 나서 네. 처음으로 같이 이제 나갔어? 경기도 밖을 와, 좋겠다. 안면도로 갔어요. 좋겠다. 네. 우와. 안면도 사실 원래는 이제 저희 회사 펜션이 있어요? 거기 이제 태안에 하나 있거든요. 동작구 그 무슨 휴양소인가요? 이제 구청마다 하는 휴양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구청 이제 구 거주민들은 좀 싸게 주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분들은 좀 약간 비싸게 주는데 저희 회사 이제 사원들 안에서만 그 이제 구청 구민 그 비용으로 중구로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각 구가 있어요. 서초구도 있고 뭐 다 있네. 동작구도 있고 다 근데 그게 다 경기도나 이제 있어요? 충청도에 있거든요. 별장이요? 네. 오. 약간 좀 일반 펜션보다 좀 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실컷 알아봐 놓고 네. 안 예쁘다며 결국 일반 펜션을 갔어요. 보통 이렇게 된다고. 태양 씨는 어떻게? 저는 일단 씨를 뿌린 이제 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씨앗을 뿌려야지 이제 여름 돼서 싹을 틔우고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서른 너무 길어. 빨리 뭐 했어요? 지금 봤을 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 봐봐.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맞아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 하나하나 이제 곡식을 뿌리고 다녔어요.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미팅을 좀 했구나. 네, 미팅을 좀 하고 소방서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홍보대사 같은 것도 이제 이제 하고 저희 부스에 이제 막 네. 소방 그런 막 화재 그 소화기 밑에 들어오는 홍보대사 되면은 기증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걸 주는가? 부스 안에 소화기 기증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저 부스 안에 소화기 없어요. 연애 이거 씨앗은 안 돼. 좀 뿌리셨나요? 이거 봄 하면 언니가 연애 또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네. 연애 씨앗은 안 뿌렸나? 연애 씨앗은 네. 이제 황사 기간이 거치고 나면 화창한 날에 지금 얼굴은 벌써 연애가 시작된 것 같은 그치. 얼굴인데. 그런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알찼습니다. 그래서. 네. 이장 기자님. 기자님. 저는 그냥 뭐 별거 없는 그냥 똑같은 한 주였고 네. 똑같이 저도 아기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 환절기죠. 요즘 환절기보다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네. 언제 저도 거치는 좀 겁니까? 감기 맞아요.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물수건으로 몸 네. 닦아주고 뭐 저도 잘 못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맘때 또래들은 진짜 구내염이나 이런 감기는 애들이 달고 살거든요. 네, 맞게 맞아요. 맞는데. 진짜 그런 건 이제 진짜 지치각거리 하느라고 진짜 힘든. 미세먼지 이거 뭐 어떻게 서울시장이 바뀌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중국이 바뀌어야 돼요. 중국이 바뀌어야 돼요? 서울시장이 중국이 바뀌어야 돼요. 몰라 그냥 미세먼지 좀 멀리 거쳤으면 이사- 좋겠다. 이사-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좀 진짜 이번 한 주는요 이민을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는 캐나다나 어. 어디로 가야죠 이제. 이제 가야 된다고요? 아니 안 되면 가서 필리핀이라도. 개그 프로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참. 그냥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요즘 걱정이 좀 많습니다. 빵집은 어떻게 네. 하시고 또 빵집 이민을 접었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근황을 그냥 그때 묻고 결과를 알아보면 안 돼요. 또 다른 걸 또 언젠가부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 네. 간단한 이제 근황을 좀 들어봤고 음. 이번 주 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연예 이슈 관련해서 할 얘기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언론을 준비를 해볼 텐데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수상한 역주행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음원 음원 차트에서. 차트에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음반을 사기보다는 네. 음원을 통해서 이제 노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 이제 12일 정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던 이슈였는데 네. 이제 약간 무명 가수인 닐로 씨의 네. 이런 이제 음원 역주행 현상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음원 역주행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볼빨간 사춘기, 그다음에 뭐 멜로망스도 빠이야 있었고요. 그것도 그죠? 있었죠. 역주행의 아이콘 희연이와 EXID. 김누트도 있었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김누트.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인디 느낌의 뮤지션들도 있었지만 네. EXID의 경우나 아니면 여자친구처럼 또 이제 이미 나왔던 노래들이 이제 이후에 좀 사랑을 받아가지고 차트 거슬러 올라오는 거는 이제 역주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역주행의 사례가 있고 이제 요번도 약간 닐로 씨 노래 지나오더라는 노래가 요번에 이제 지난해 10월에 나온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갑자기 이제 차트에 막 이제 1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역주행곡이 탄생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약간 여느 다른 사례하고는 다르게 약간은 좀 수상한 느낌이 있다.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뭐 사재기 의혹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이 노래가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600위권의 노래였었어요 원래. 근데 이 노래가 거의 한 달 만에 진짜 차트 1위를 위협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주행곡들을 보통 보면 한 10주나 15주 정도 사이에 이제 점을 두고 찬찬히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노래는 거의 5주, 6주 만에 바로 네. 1위권을 좀 했던 것도 있고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 네. 새벽 차트라는 거예요. 새벽 차트가 뭐냐면 음원 차트가 이제 1시간마다 이제 실시간 차트를 갖다 공개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깨어 계시거나 이제 저녁이나 오전 이런 데는 이제 일반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노래들이 1위에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듣기 편하다, 네.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다 주무시거나 뭐 이제 좀 이제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는 네. 주로 이제 팬덤이 많은 가수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이돌 팀들이 많겠죠. 네. 이런 팀들이 진짜 줄 세우기를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엑소와 방탄. 그렇죠. 뭐 그런 거죠. 트와이스, 뭐 위너 이런 팀들의 이제 이런 팬들이 그걸 그냥 스트리밍을 돌려놓고 자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이제 무한 재생이 되면서 그게 막 순위를 다투는데. 근데 스트리밍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이거 원래는 이제 원래는 계속 카운트가 됐었는데 카운트가 안 된다고 바뀌어가지고 한 시간에 한 곡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그 곡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팬들끼리. 그래서 이제 트랙을 1, 2, 3, 4 하면 다음 그 트랙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전 노래들 또 몇 개 넣고 그다음에 한 시간이 또 지났다 싶으면 또 새로 넣고 짜가지고 순서를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돌리는 거예요. 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진짜. 그렇죠.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렇게 어떤 팬분들이 경쟁하는 시간대예요. 근데 닐로 씨가 노래가 새벽 차트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새벽 내내 이렇게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명 가수의 노래가 자꾸 이제 순위에 있으니까 의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부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 역주행을 한다 이러면은 같이 보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방 차트인데, 그러니까 윤종신 씨의 뭐 존니라든가 멜로망스라든가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에는 이 음원 차트가 올라가면 덩달아 노래방 순위도 좀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적인 노래들은 많이 불려지면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붐업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닐로 씨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그러니까 뭐 노래방 회사가 크게 두 개 있잖아요. 하나의 회사에서는 아직 곡 등록도 안 됐어.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차트 순위가 미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서는 막 상위권을 기록하니까 약간 여러 가지로 수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지난 주부터 약간 수상한 역주행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이제 닐로 씨의 소속사인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보도자를 내 가지고 각종 음해나 약간 음모나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천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좀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하는 회사였어요. 원래 예전에. 이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면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뭐뭐 할 때 듣는 노래,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런 이벤트 페이지들이 많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일반 이제 가수가 아닌 분들이 와서 커버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걸 약간 바이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가 좋아서 좀 유행하는 노래를 소개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팔로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이제 그 노래가 퍼지고 보내주네. 그 노래가 퍼지고 하면서 하는 그 방식을 요즘에는 통틀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걸 주로 먼저 하던 홍보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세워가지고 이제 가수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력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을 것이다. 이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매크로라고 해서 저희 요즘에 이제 댓글 공장 이런 걸로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안한 분은 그 채팅할 때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뭘로? 매크로라고. 채팅을요? 채팅할 때 어떻게 써요? 쪽지를 여러 명한테 보낼 때 한 번에 동시에 무작위로 쫙 뿌려버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락받은 애한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즉석 만남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면 본인의 프로필 이런 걸 일일이 써서 보내기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보내거나. 근데 이게 그런 소형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추천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동엽 뭐 망해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가 막 4만 개가 올라왔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다 이동엽이 망하기를 바라는구나. 하필 좋아라 좋아요가 해도 돼요. 흥해라 이동엽. 아니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망해라? 거꾸로 이게 한 3만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엽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 기자님 마음이 느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알겠습니다. 이동엽 흥해라.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요거 편집 앞에 거 망해라 편집해라. 엄지가 예를 들어서 한 4만이 됐다. 그렇죠. 다들 그러면 이동엽 씨가 좋아하네. 흥해라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여론을 조작하는 약간 도구로 쓰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노래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작위로 퍼뜨린다 생각하면 한 번씩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의심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약간 공장 스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보통 해요. 이게 뭐냐면 스트리밍을 줄여서 이제 스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개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디를 한 군데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막 듣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아이디만 여러 개 넣어서. 그렇죠. 그런 방식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심을 샀는데 실제 음원 차트들의 해명은 뭐냐면 불법적인 관행이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정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를 썼다든지. 그러니까 요새 저 방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되게 게 많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특히나 저렇게 메이저급으로 돼 있는 음원 차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매크로를 돌릴 수가 없을 거라고. 제 친구도 어느 날부터 쪽지를 못 보낸다더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 자동적으로 차단을 시킨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것처럼 이렇게 차트에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되게 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음반 업계나 음원 업계에서도 오히려 이게 어떻게 한 걸까 궁금해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만난 분들 중에서는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싶다. 그보다는 오류 아닌가요?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사실. 며칠 동안 그리고 아니라 사실 또 이제 제가 1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메지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살펴보니까 다 역주행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네요. 그래요? 누구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장덕철이라는 듀오가 있었고요. 또 퇴근버스라는 2005년에 곡을 역주행시켰던 이준호 씨도 있는데 이 이준호 씨가 당시에 그 역주행으로 조명 받았는데 한 측에서 약간 폭로가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인스타그램으로 한 소속사 대표한테 접근을 해서 이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거절을 당했고 그 거절을 당한 이후에 이준호 씨가 여러 개의 아이디로 그 멜론 사이트에 가서 그 악플을 그러니까 악의성 댓글을 달아서 그게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리메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번 그 어떤 역주행 의혹에 관련된 것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부분이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역주행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 소속사에만 벌써 3팀이 역주행에 성공했다라는 건 반대로 정주행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엽 씨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나는 지금 1억쿵 저럭쿵 어떻게 안 되겠나 좀. 역주행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은퇴다 나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한간에서 저도 이제 음악하는 분들 아는 얘기로 이렇게 들은 게 이 역주행에 성공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들 중에 한 팀은 그 역주행 그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5억 정도를 썼다고 해요. 네? 5억이요? 5억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역주행은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뜻이겠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걔 중에는 이미 디자인 세팅이 그렇게 돼가지고 역주행처럼 보이게끔 세팅을 하는데 한 5억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멜론이라든지 벅스 같은 데 가면은 추천곡 해가지고 순위와 상관없이 맨 위에 올라오는 거는 사실 그 진행을 하는 거죠. 돈을 내고 이제 거기 걸어달라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추천곡은 돈 내야 돼요. 네, 그렇죠. 추천곡은 이제 사실 순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으나 근데 요즘에 지금 멜론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천대들을 배제하는. 근데 저도 요즘 신곡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처럼 음악 캠프 있나? 음악 중심이죠. 음악 중심.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말씀하신 거 아니야? 몰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더 부끄러운 게 음악 중심이지 캠프지 아무것도 모른다. 인기가요 나라 인기가요. 인기가요 SBS. 그런 거를 챙겨보지 않으니까 옛날엔 챙겨봤잖아요. 근데 챙겨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요 톱10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가요 무대 세대 아니야? 누가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감각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아침에 이제 화장하면서 그 음원 사이트 1위부터 100위 듣죠. 그냥 전체 선곡한 다음에 한 번 돌려서 들어요. 그냥 감각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듣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역주행 이 상황이라는 게 약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인기가 있어야 사실 차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머 지금 저희 말하는 중에 멜론 눌렀거든요. 지나오다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트와이스까지 깼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속사가 뭐라고 하냐면 역주행의 신화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왔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많은 대중들이 붙은 거죠. 오히려 차트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닐로 이분 참 부러운 게 나보다 이름 더 빨리 알렸다. 15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동이 모르는데. 그러면은 동엽 씨가 욕 먹을 짓 한번 쫙 해요 시원하게. 그러면 되게 유명해질 걸. 아니 꼭 욕 먹고 망해야 되는 쪽으로. 내 경향신문 쪽에서는 저를 망하고 욕 먹을 짓으로. 아니 좀 좋은 거 하고 재밌게 하고 선행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기자님들 봤을 때도 제가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약간 빠른 방법이. 무릎 꿇혀가지고 안 치냐? 무릎 꿇혀 안 치냐? 대중의 속성이 약간 그런 게 아쉽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 돼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빨리 가기를 바라네. 반응을 하는 게 대중의 내가 드루킹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중장이 뭐냐면 정말 많은 이런 인디 뮤지션들이나 좀 이렇게 이동엽 씨처럼 음반을 내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열심히 해서 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래 교실에 맨날 나가시는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노래방에서도 좀 부르고 뭐 검색이라도 올려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노력들보다는 단숨에 뭔가 약간 꼼수를 써서 이제 차트 위에 올라가서 이게 결국에는 행사페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죠. 멜론 1등이고. 차트 1등 했다. 1등하면 이거 멜론 어쨌든 그 음원 수익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있겠지만 음원 수익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5월이잖아. 이제 곧 대학 축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닐로를 부르려고 하겠죠. 네, 역주행의 시기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좀 이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공채 시험 봐서 1등으로 했다고 1등 했다고 해서 행사페이 많이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후에 계속 히트를 쳐야 되고 한 게 있는데 지금 한 번 1등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몸값이 확 올라간다든지 그렇지 않죠. 몸값이 확 올라가진 않는데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잖아요. 부른다고요? 이태용 너 계속 싸게 10번을 불러도 아니지. 사람들 한번 들으면 알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말했던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장덕철이라 있죠. 그분 것도 13위에 있네. 그러니까요. 그분도 역주행으로 서로 막 홍보했었던. 서로. 근데 장덕철의 경우에는 노래방 순위도 따라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닐로의 경우가 특별한 게 정말 그 뭔가 예를 들면 뭐 역주행에 좀 계기가 있잖아요. 존니의 경우에는 뭐
세로 라이브라든지 UL의 스케치북에서 노래 불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에는 네. 약간 뭐 그런 SNS에서 유행을 했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여자친구의 경우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꽈당 영상, 직캠 영상, 네. 뭐 EXID 같은 경우에도 한희 씨의 영상 이런 계기가 있는데 닐로 씨의 역주행에는 뭔가 원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화제가 된 뭔가 이슈가 계기가 없이 있습니다. 2월달 소속사와 계약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어쨌든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들어가고 싶다. 나 그러니까 이 연예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작사분들은 다 이게 어떤 노하우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닌데 이렇게 가수를 띄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회사 때는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진짜 제가 올해 최대 소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이 일어나는 건데 저 결혼해라. 소속사 대표랑 결혼해라. 요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쪽 소속사 대표랑 결혼해. 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태영이 실시간 검색 1위를 24시간 내내 하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네, 한 게 없는데. 그럼 난 단독 인터뷰 딸 거야. 가는 거지 뭐 나는. 그치, 캐죠 이제. 수상한 검색의 1위. 알겠습니다.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청와대 차원도 나오고 있고 또 리메지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도 약간 어떻게 되는 건지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은 세월호 또 사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 관련 컨텐츠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세월호를 소재로 한 영화 그날 바다가 또 이제 관객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화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좀 이정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날 바다 사실 이렇게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가 그 크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일은 아닌데 이 그날 바다는 아무래도 세월호를 다룬 작품이고 세월호에 대해서 뭔가 좀 눈물을 흘리거나 유가족에게 집중한 다른 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는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담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지금 그 개봉 7일 만에 역대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역대 흥행 1위를 오늘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그 전이 그거죠. 공범자들. MBC 다큐였던 공범자들. 지금 관객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제 26만 3,089명인데요. 사실 이제 시사 다큐 뭐 알만한 배우들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25만 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공범자들이 26만 512명이었는데 근데 공범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MB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배우인가요, 배우? 유명한 배우분들 많이 나오셨죠. 김장겸 전 사장이라고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 사실에 좀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또 정우성 씨가 나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강점들로 지금 이제 딱 그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또 재밌는 게 김어준 총수라고 그렇죠. 부르죠. 그분이 이제 제작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김지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그냥 그것만 봐도 작품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쭉 오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이런 영화들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길게 가는 거 보면 이 작품만의 어떤 그 단단한 메시지가 있고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대중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이런 다큐뿐만 아니라 그 TV 안에서도 되게 그런 고발 프로그램들의 활약들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제 저 또 이시영 그 관련된 그 추정 60분 추정 60분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이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수첩들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실 지난 정부나 지난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오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파헤치면서 약간 팩트를 위주로 전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보는 시청자들의 그런 안목이나 이런 수준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다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일단 세월호 침몰에 대한 그런 정부의 발표부터 이제 약간 분석을 하더라고요. 과연 뭐 이렇게 항로도를 입수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항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주장한 게 외부 약간 힘이 있었다. 외부에서 뭔가 세월을 충격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았냐 이런 걸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허무맹랑하게 증언의 그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그런 과학적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세월호가 4주기가 됐지만 뭐 아직 수색자 좀 미수습자 가족들도 분명히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원인도 정확하게 지금 정부에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관객들이 더 이 영화를 찾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월호 하면 먹먹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자녀가 없어서 그랬는지 큰 그 감음이나 뭐 이런 느낌 몰랐어요. 근데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쵸. 다시 세월호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17년, 16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끔찍할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저도 그 당시 그 보도 나왔을 때 저기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저희 당시 다니던 회사에 큰 그 TV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박 사고라고 이제 첫 속보가 떴죠. 근데 그런 사실 이제 워낙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또 전원 구조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한 오후 1시쯤 넘어갔었나요? 갑자기 전원 구조가 오보였고 사실은 뭐 몇백 명이 지금 갇혀 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부터 저도 연예부였지만 막 손이 이게 막 덜덜덜 떨리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잊혀지지 않았던 사건.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제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게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핸드폰을 늘 보듯이 일상 보듯이 이렇게 딱 했는데 아까 이다운 기자님처럼 배가 이렇게 됐는데 전원 구조 떴길래 뭐 아무렇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이제 씻고 이제 우차사 공연하려고 대학로로 갑니다. 근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막 전부 다 야 이거 세월호 너 알아? 그러길래 전원 구출했다며?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뭐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게 많대. 막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전 국민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그날 부산에서 이제 시네포트 촬영을 하러 이제 권혜연 선배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행이다 구조됐다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의 그 기억 속에 그 시간에 딱 정지돼 있는 거 같아요. 그 12시쯤에 구조됐다는 그걸 봤어 기사를. 맞아요. 그 기사 썼던 분도 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약간 오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초반에 이렇게 사고 이후에 뭐 구조를 하든지 수습이 되든지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게 증거도 많고 관련자들도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3년 4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규명을 하려니 아시겠지만 선체도 이미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그다음에 뭐 관련자들도 뭐 이렇게 뭐 처벌될 분들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약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국민적인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월호 관련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계속 뭔가 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의지나 이런 마음들이 좀 관객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잘 그러니까 어차피 특조위가 다시 또 구성된다고 하니까 이기가 잘 좀 구성이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정치 시사 다큐의 어쨌든 이제 영화적으로 정치 시사 다큐가 이제 관객들을 많이 사로잡았다라는 것 때문인지 이 관련된 영화들이 다시 한번 또 개봉되는 일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똑같이 다뤘던 다이빙벨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다이빙벨 그 후라고 다시 나와서 송옥숙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고요. 이 영화는 5월 개봉을 또 확정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뭐 이 정치 시사 다큐 쪽으로 봤을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얘기를 다룬 바보농부라는 영화도 지금 개봉을 확정을 해서 지금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저희가 잊지 말자 4월 16일만 되면 잊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또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예가 하이스쿨 이제 이번 주 계속 연예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세 번째 거를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예능 프로그램 관련 소식인데 그 주간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과
새롭게 런칭되는 아이돌룸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좀 미묘한 긴장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사건의 발단을 좀 소개해드리면 2월 달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중앙 아이돌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MBC 에브리원에서 이제 그 아이돌 전문 프로그램으로 정영돈 씨랑 대포콘 씨가 나오는.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2010년에 여름방학을 노리고 한 8주짜리로 그냥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7년이 지나서까지 이제 흥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난 2월에 갑자기 이제 정영돈 씨하고 대포콘 씨가 하차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3월 초에 마지막 촬영을 하고 이제 4월 초에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중앙 아이돌 MC가 섭외가 돼가지고 이상민 씨하고 유세윤 씨하고 김신영 씨가 이제 섭외가 된 거죠. 첫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뭐 많은 이제 팀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좀 이상한 보도자료가 좀 오게 됩니다. 어디서 오냐면 JTBC에서 새로운 아이돌 전문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MC는 정영돈 대포콘이다. 그게 아이돌룸이다. 네, 그게 아이돌룸. 그러니까 JTBC 뉴스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그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싶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아이돌룸이라는 프로그램이 5월 달에 방송한다. 정영돈 대포콘 씨가 지금 이사 가신 거죠. 아이돌룸으로. 요거 비슷한 느낌이 그때 먹방할 때 식신 원정대가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식신 로드로 바뀌고. 그렇죠. 그게 이제 2010년 얘기인데 식신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준하 씨, 뭐 김신영 씨 그다음에 해가지고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제작사하고 MC들이 그만두고 그대로 K스타 지금 예전에 Y스타죠. K스타라는 이제 채널에 넘어가서 식신 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약간 다시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신 원정대는 그 이후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종영을 하게 되고 식신 로드는 시즌이 4번째 시즌까지 오가면서 지금까지 방송이 되고 또 이번에 또 하더라고요. 새 시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주한 아이돌과 아이돌룸의 이 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의심하냐면 갑자기 이제 정영돈 씨와 대포콘 씨가 그만두게 되니까 왜 그만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채널을 옮겨서 다른 채널에서 똑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건 뭔가 그러면 방송사하고 이 MC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불화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뭐 추측을 좀 해보자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영돈 씨랑 이제 대포콘 씨를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빼자, 새롭게 한번 리뉴얼 해보자 해서 이제 열 받아서 저로 넘어갔던가, 그 정영돈 씨랑 대포콘 씨가 아니면 그분들이 JTBC로 가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꾸려졌던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죠. 그거 말고는 뭐 있나요? 없어?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난 듣다 보니까 왜 당연한 소리를 계속하지? 당연한 소리였나? 예리하게 내가 판단했더니 되게 분석적으로 말하고. 지금 그리가 와서 갑분싸 뭔지 아시죠? 몰라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 갑분싸. 분사빠는 알았는데. 분사빠 언제적이야? 언제적 거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지 마세요. 분사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MBC 에브리원에서 예전에 이제 식신로드 원정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되는 프로그램을 괜히 손을 대가지고 쫓아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제 주간 아이돌 안 봐. 아이돌룸 보겠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 주간 아이돌의 인기라는 게 정영돈 씨, 대포콘 씨와 이 아이돌 간의 케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잘 나가는 MC들은 잘라가지고 너네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근데 좀 안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원래 이 중앙 아이돌을 제작하는 이 제작사가 지니픽처스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니픽처스에 누가 있냐면 그 약간 융통성 없는 PD라고 해가지고 그 맨날 이렇게 확성기 들고 나오시는 PD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소속이었는데 그 제작사가 이제 바뀌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FNC 엔터테인먼트에 인수가 됩니다. 이 지니픽처스가. 근데 이 FNC에는 정영돈 씨가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영돈 씨에 소속되는 회사에서 이 주간 아이돌 제작소도 이제 인수를 하게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든 이게 뭐 회사가 바뀌든 MC가 바뀌든 그러다가 갑자기 하이시시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터보의 김정남 씨, 김정남 씨 소속돼 있는 그 하이시시라는 제작사인데 거기서 새롭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작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지니픽처스는 이제 제작을 안 하게 되니까 제작진이 나가니까 약간 이제 MC도 같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한쪽에서도 큰 그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예전부터
주간 아이돌 그러면 워낙 MC들의 그런 역할이 크다 보니까 MC들이 좀 좌지우지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방송사가 그게 좀 맞춰주려고 애를 먹었다는 그런 좀 증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약간 방송사가 약간 이런 제작사와 MC가 이제 같이 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거에 좀 감당이 안 돼서 이거를 약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쪽만 보면 되는 게 아닌 게 물론 뭐 이제 전통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방송사가 당연히 출연자들보다는 갑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은 제작사가 MC와 그런 제작진을 다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송사 입장에서는 또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가 떠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놀랬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자신이 있었던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개편을 해서 KMC가 나와서 첫 방송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뭐 정확하게 며칠 날 방송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전에 보도자를 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이런 행위는 약간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나 그런 데서 우리를 막 이렇게 내친 거에 대한 약간 앙심을 가지고 잘해봐라, 잘 되나 봐라 이렇게 해서 진짜 나가서. 프로그램에 그런 그 자료를 내게 됐는지 그런 가능성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미묘한 좀 긴장감. 그러니까 이 식신노드와 식신 원전들 때처럼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 뭐 또 가수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나 나갈 수 두 군데나 이제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쵸. 좀 아이돌들의 매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두 군데나 있으니까 좋다 이런 건데 방송가에서는 과연 이게 약간 상도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또 그 아이돌 입장에서는 또 부담감도 있겠네요. 여기서 했던 거 저기서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개인기랑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니 했던 거 온 데 가서 다 아니 그리고 약간 아이돌룸에 출연하면 주간 아이돌을 못 출연하는 뭐 블랙리스트가 뭐 뜬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드러난 건 없지만 뭐가 정통이냐 뭐 이런 거로 그렇죠. 네가 크게 나갔어? 그럼 우리는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왜 방송사마다 음악 방송은 다 같이 하는 건 있잖아요. 그건 노래만 부르는 이태영 씨. 네? 좀 논리 정연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갑분싸?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홍보하는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나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럴 거면 음악 캠프 가시던가. 예능은 다르죠. 네. 아이돌 예능은 베스트 기억하세요. 뭐 하나 못해 뭐 2배속 댄스라든가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돌룸에서 한다. 그러면은 겹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내 말이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저기는 못 간다고. 그래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돌들도 야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냐고 이거 재는 순간 한 프로그램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재미의 농축 엑기스가 쓰면 안 되는 말이죠. 맞죠. 엑기스 왜 안 돼요? 엑기스 영어예요, 일본어예요? 영어예요. 영어만 좀 이상하면 일본말. 아 몰라요. 아무튼 엑기스가 일본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고농축. 고농축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걸 주간 아이돌에서 보여줬던 거를 약간 둘로 쪼개다 보면은 약간 재미면에서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엑기스는 일본어입니다. 진짜요?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본. 제가 이렇습니다. 야 훌륭하네요. 혹시 일본말 왜 써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바로 탈룰라네 탈룰라. 농축액, 고농축, 고농축 콘텐츠. 콘텐츠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좀 시청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뭐 재미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재미가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 좀 뒷얘기를 전해지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뭐 어떤 프로가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뚜껑을 안 열었으니까. 근데 좀 웬만하면 좀 파일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서 좀 많은 좀 숨겨진 아이돌들이 소개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되거나 서로 막 눈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좀. 어쨌든 같은 포맷을 방송사에서 같이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계속 제 마음은 하이시 씨나 진이 이쪽에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닐로 쪽으로 닐로도 생각하고 뭐든 지금 기획사만 나오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좀 JTBC 드라마 와이키키 깜짝 커플이 열애설을 인정했죠. 열애설 인정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사실은 각자 연인이 있는 설정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이희경 씨, 정인선 씨가 벌써 1년째 연애를 그럼 와이키키 들어가기 전부터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 예쁘게 만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사실 소속사가 같나요? 소속사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 두 분이 만나셨는데 이 소식이 17일 날 전해졌는데 아주 반갑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조금 이 두 분이 조심스러웠던 건 이 각자 이제 극 중에서 각자 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딱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어. 이 열애설이 터질 때. 그래서 혹시나 이 자신들의 열애설이 그게 좀 몰입이 방해가 될까봐 좀 고민이 많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날이 바로 인터뷰 날이었어요. 그렇죠. 인터뷰 잡아놨죠. 두 분 다. 그럼 뭐 이제 나온 거죠. 뭐 제목 나왔습니다. 서로 제목 나왔잖아요. 서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터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 이희경 씨 인터뷰는 다 정인선 씨 얘기고요. 정인선 씨 인터뷰는 다 이희경 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인터뷰를 이제 너무 천편일적이다 이거. 뭘 바래요? 뭘 바래? 뭔가 좀 궁금하니까. 그 배우로서의 뭔가 조명하는 인터뷰가 필요한데 본인들도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요. 다 상대방 얘기만. 그 연기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 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는 드라마였고, 여기 출연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신인 혹은 이제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이런 친구들이 되게 성공적으로 드라마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인터뷰에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간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외의 배우들도 또 그래요? 네, 이지우 씨도 인터뷰 제목이 커플. 네, 두 사람 커플인지 몰랐어요. 그래? 커플 얘기로 다 이제 도배가 됐더라고요. 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예쁜 커플이 탄생을 해서 이분들 근데 완전 사랑꾼이에요. 이제 뭐 대부분 뭐 배우들은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은 좀 노코멘트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물어봐 보니까 이제 다 대답을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네, 특히 이희경 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인선 씨의 팬이었다. 정인선 씨는 나를 몰랐겠지만 나는 항공주 등 영화를 보면서 정인선 씨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이 진짜 잘 어울렸어요. 둘이 친구 관계였죠? 아니요. 둘이 친구는 아니었고 친구의 여자친구였고요. 정인선 씨는. 네. 그리고 이희경 씨는 또 따로 고원희 씨와 그 커플이었죠. 네, 러브라인이 있었던. 네. 근데 너무 이제 잘 어울려. 두 분 근데 이제 자기는 어쨌든 정인선 씨와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드라마에도 나왔으니 성공한 덕후다 이렇게. 정말 그렇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매직키드 마술인가 그쪽에 처음에 이제 정인선 씨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아역 지신이죠. 네. 야 그때부터 그러면 능력을 봤다는 거가. 그때부터는 아니지 너무 빠르잖아. 완전 그때 막 7살 8살 이랬어요. 네. 맞아. 네.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네. 쿨하게 인정하고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희경 씨도 사실은 좀 예전에 뭐 아버지가 굉장히 뭐 큰 기업의 뭐다, 뭐 임원이다 뭐 이런 걸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인정은 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자기랑 연관돼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바른 생활, 뭔가 바른 인성 청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인선 씨와의 연애도 쿨하게 인정하면서 굉장히 좀 따뜻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희경 씨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탁재훈 씨랑 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방송하다가. 그래요? 그 탁재훈 씨가 이희경 씨 너 누구니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갑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왔던 그 기사 보면서 이희경 씨를 처음 알게 됐는데 좀 늦었죠. 저도 어쨌든. 근데 이희경 씨가 또 이제 연애까지도 딱 알게 되면서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까지 가요? 네, 결혼까지 해 그냥. 아니 뭐 남의 이제 약간 열애설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태영 씨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그죠? 어쨌든 이희경 씨하고 이렇게 엮을 몰라 했으면 안 되겠네.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던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짜증나 보인다. 모든 이게 기결이 제 결혼으로 오니까 스트레스 받네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해버려요. 결혼해. 해버려 그냥. 태영 결혼해 이제. 소개는 한 번씩 시켜주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하죠. 제 친구 중에는 없고. 채용 얘기하지 마요. 채용 얘기 그만해. 금지화야. 백리할기. 진짜 화났나 봐. 삿대질을 막. 얘기만 하면 채용 했더니. 채용 괜찮아 요즘에. MBC DJ 됐어. 에라디오. 뭐더라? 에헤라디오 맞다.
아무튼 뭐 스트레스 좀 덜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아무튼 좀 좋은 예쁜 사랑 많이 좀 하시는 그런 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이번 그 봄 맞아서 관찰 예능에 좀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